2020년 1월 26일 오전 11시 24분, 미국의 유명 가십 웹사이트인 TMZ에 충격적인 뉴스가 올라옵니다. 그 뉴스는 당일 오전 헬리콥터 사고로 인해 유명 농구 선수 코비 브라이언트가 사망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세계적인 슈퍼스타 코비 브라이언트의 사망 뉴스는 전 세계에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미디어는 앞다퉈 속보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심지어 헬기에는 코비뿐만 아니라 딸 지아나도 같이 탑승했으며, 그 외 추가로 탑승한 인원 포함 9명이 전원 사망했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더욱 큰 충격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비 브라이언트의 사망은 스포츠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세계 각지에서 그의 추모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코비 브라이언트의 사고가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시간대별로 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비 브라이언트는 일요일에 열리는 둘째 딸 지아나의 농구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지아나와 그녀의 농구 코치인 존 알토벨리를 포함 총 9명과 헬기를 타고 경기 장소인 코비 소유 스포츠 시설 맘바 스포츠 아카데미로 향하다 사고를 겪게 됩니다. 브라이언트는 선수 시절에도 LA 특유의 교통체증으로 인해 경기장까지 주로 헬기를 타고 이동했을 정도로 헬기를 매우 좋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사고 헬기 조종을 맡은 아라 조바야는 코비와 오랜 기간 함께하며 종종 코비가 자신의 가족들의 이동을 부탁할 정도로 매우 친밀한 관계와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OC 헬리콥터의 운영 매니저 패티 테일러와 코비 전담 조종사 아라 조바얀이 문자를 주고받습니다. 코비의 비서 캐서린 브래디는 코비가 딸의 경기 이전의 경기도 보기 위해 좀 더 일찍 출발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고, 기존 오전 9시 45분 이륙 예정이었던 일정을 오전 9시로 앞당깁니다. 코비는 본인이 커리어 내내 활약했던 LA 레이커스와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 경기에서 NBA 최고의 선수이자 절친 중 한 명이었던 르브론 제임스가 그의 커리어 통상 득점 기록을 넘어서자 르브론에게 트윗을 날립니다. 이른 아침 이륙 준비를 하고 있던 헬기 조종사 조바야는 OC 헬리콥터 창업자인 릭 웹, 운영 매니저 패티 테일러와 문자를 합니다. 헬기는 코비 브라이언트, 그의 딸 지아나를 포함하여 총 9명을 태우고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한 존 웨인 공항을 떠나 목적지인 맘바 스포츠 아카데미와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카마릴로 공항으로 향하기 위해 이륙합니다. 비행 기록에 의하면 사고 발생 전날의 동일한 루트를 사고 없이 비행한 기록이 있어 굳은 날씨에도 모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전에 지탁에 낀 안개로 인해 기존 루트대로 운행할 시 바닷가에서 올라오는 안개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조종사는 전날 운행한 루트에서 벗어나 고속도로 I-5를 따라 북서쪽으로 비행합니다. 조종사는 버뱅크 공항 항공교통관제사에게 공항을 통과하여 북쪽으로 비행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하지만, 관제사는 매우 짙게 낀 안개로 인해 글렌데일 상공에서 대기를 요청하게 되고 약 12분간 대기 후 허가를 받아
북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다만 버뱅크 공항에서는 스페셜 VFR에 따라 2,500피트 아래의 고도로 비행할 것을 주문하게 됩니다. 목적지인 카마릴로 공항에서는 코비를 기다리고 있던 코비 브라이언트의 운전기사가 코비에게 문자 한 통을 보내게 됩니다. 헬기는 반누이 공항의 허가 아래 목적지로 가기 위해 서남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조종사는 현재 1500피트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고 보고한 후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의 항공교통을 조율하는 항공교통기구 SCT를 통해 남은 비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헬기는 벤추라 고속도로 서쪽을 따라 산 페르난도 밸리의 서쪽 가장자리에 언덕이 많이 있는 지형으로 진입했습니다. SCT에서는 헬기의 비행 정보를 추적하기에는 헬기가 너무 지형과 가까이에 있어 힘들다고 하며 결국 비행 추적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기존 헬기를 추적하고 있던 담당자가 근무 교대를 하게 되고 새로운 담당자는 헬기의 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무전을 합니다. SoCal 4 helicopter 2 Echo X-ray. We're gonna go ahead and start our climb to go above the layers, and we're gonna stay with you here. 2 Echo X-ray, where are you? Just west of Van Nuys, 2 Echo X-ray. 2 Echo X-ray, yeah, you're still on a 1200 code. Are you requesting flight following? Yes, sir, 2 Echo X-ray. 조종사는 언덕이 보이자 헬기를 36초 만에 1000피트 고도로 상승시켰고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좌측으로 턴을 하며 또다시 2300피트 고도까지 헬기를 상승시키고 8초 후 헬기는 계속 좌측으로 회전하다 급격하게 하강하기 시작합니다. 2 Echo X-ray, what are your intentions? We're climbing to 4000, 2 Echo X-ray. 하지만 조종사의 보고와는 달리 헬기는 계속 하강하였고 고도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공간 및 방향 감각을 상실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약 시속 300km 속도로 하강을 하던 헬기는 결국 1085피트 고도에서 언덕에 충돌하게 됩니다. 사고 현장은 사람의 왕래가 잦은 곳으로 당시 산악자전거를 즐기고 있던 사람을 포함하여 여러 명에게 사고 순간이 목격되었고 사고 발생과 동시에 911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헬기가 언덕에 강하게 충돌하면서 코비 지아나 포함 9명의 탑승자 모두 전원 사망하게 됩니다. 코비의 사망 소식이 발표되자 전 세계에서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LA 국제공항, 메디슨 스퀘어 가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등 미국 랜드마크에서 보라색 조명을 발사하며 코비의 죽음을 애도하였고 특히 코비가 커리어 내내 뛰었던 LA에서는 수많은 팬들이 경기장 앞에 코비의 유니폼을 입고 나와 애도를 하였습니다. 농구계 외에도 축구계, 연예계 등 전 세계에서 영역을 가리지 않고 많은 추모 행사가 이어지며 코비의 죽음을 모두 안타까워했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